안녕하세요.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먹는 항암제 림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림파자는 성분이 올라파립입니다. 그래서 올라파립이라고도 하죠. 림파자는 제품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난소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표적 치료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 같은 치료제로 아바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바스틴 표적 치료제는 이제 주사약이고, 림파자는 알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파자는 암세포를 직접 죽인다기보다, 암세포의 DNA 손상이 있었을 때 이거 복구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게 하는 그런 약이고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이렇게 어디 탁 이렇게 들어붙어서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이렇게 착 나오면 그거를 못하게 방해함으로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표적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림파자만 복용을 했고 아바스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림파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소암은 이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난소암 첫 번째 암 선고받고 치료하고 항암 치료 6차에 걸쳐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년에서 3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거의 75%에 가깝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재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난소암 환자들한테 이 재발은 매우 무서운 건데요. 이런 림파자 같은 걸 복용을 함으로 해서 그 재발률을 갖다가 늦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 30개월 이렇게 늦추죠. 아니면 더 길게 계속 복용함으로 해서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림파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행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나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약값이 되게 비쌉니다. 여기 이제 림파자인데요. 이게 안에 생긴 거는 일종의 캡슐입니다. 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먹는 그냥 하얀색 캡슐인데요. 한 달에 이 림파자는 약값이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약 먹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값이 너무 부담이 되는데, 다행히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었고요. 원래도 이것도 의료보험을 15개월 정도만 적용하게끔 돼 있었는데 2019년 5월 달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 제약 조건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림파자를 먹는 난소암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재발할 때까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발하면은 이 약 못 먹습니다. 사실 이거 재발하지 말라고 먹는 약인데 또 재발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약 먹으나 마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약이고. 그러면 이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우선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는 이 검사하는데 한 80만 원 정도 저희는 줬어요.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병원마다 좀 틀립니다. 변이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가족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백금 계열의 항암제로 2차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고, 백금 계열이라는 것은 카보플라틴 같은 그런 걸 그걸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받은 항암 치료로부터 6개월 후에 또 재발을 한 환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고 백금 계열의 항암제 치료를 2차 이상 한 환자 중에서 6개월 후에 재발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림파자가 처방이 되면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먹을 수가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 또 맞는 확률도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림파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행운이 되겠습니다. 딱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 먹는 알약 개수가 많습니다. 한 번에 8개씩
50mg 캡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8개씩 하루에 16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마다 8알씩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알약 잘 드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신디처럼 알약 하나하나 삼키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침에 눈 떠서 아침밥 먹고 이제 이걸 8알 먹고 또 12시간 후에 먹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약을 이제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는데요. 제일 큰 부작용이 빈혈입니다. 그다음에 림프 감소도 있고. 근데 이 빈혈이 참 큰데 저희는 지금 먹은 지가 한 2달째 되는데요. 아직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환우분들이 빈혈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혈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빈혈을 미리, 지금 괜찮지만 대비하기 위해서 뭐 비트를 갈아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비트즙요. 그것도 이제 먹고 나름대로 빈혈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갖다가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주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신디도 이거를 먹은 지 지금 한 달 넘고 2달째라 그랬죠. 2달째인데, 피곤이 예전 같지 않고 어디 한번 나갔다 오면, 그래도 피로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또 심하고, 처음에 한 보름 정도, 걸렸을 때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걷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좀 피로도가 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약을 갖다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 부작용이 좀 심한 환자들은 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디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골반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고 폭통도 좀 생기고, 기침도, 마른 기침도 나고 이런 부작용이 오기 시작하고, 또 약을 잘 못 삼키다 보니까 하루에 18알씩 먹는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을 반으로만 먹으라고, 반으로 줄여서 먹으라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8알, 그러니까 12시간마다 4알씩 이렇게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약에도 보면 그 설명서에 약이 부작용이 심하면은 반으로 줄이고, 또 그래도 부작용이 또 심하면 또 절반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한 번에 2개씩 해서 하루에 4알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궁금하고, 또 어떤 그 환우분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이게 식후 복용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되는데 식후 2시간에 먹으라는 데도 있고, 공복에 먹으면 1시간 후에 식사를 하라 이렇게 처방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약회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일단 8알 먹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약알을 줄이는 거는 주치의가 상의를 해보고, 제가 약알 줄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무튼 자기네들은 8알을 한 번에 먹는 거를 기준으로 약효를 보정한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서에 반 줄이고 또 반 줄이라는 거 보니까 줄여도 일부 약효과를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먹는 거랑 식후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건 설명서에도 없거든요. 제약회사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오심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후에 먹는 거를 권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식후 30분 정도에 먹는 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12시간 간격은 유지를 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은 한번 깜빡이고 안 먹었다 그러면 시간 늦어지면 그 먹지 말고 일단 한번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8시에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 10시에 먹지 말고 그냥 저녁 8시에 먹고 한 번을 제끼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게 이제 복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을 때는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파립의 그 효소랑 이 자몽이랑 어떤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자몽 주스나 자몽을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먹음으로 해서 건강식품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도 돼요 하니까 제약회사에서는 홍삼 이런 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실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해서 뭐 주치의한테 물어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특별하게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안 먹는 게 제일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